흉내 나갈 거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도 다시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기 운동이 나와요. 물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움직이는 물체를 사진으로 찍은 건데 한 장의 사진에 움직이는 물체 여러 개를 찍어서 한 장에다가 넣어놓은 사진이에요. 그죠? 사진은 한 장인데 움직이는 물체가 여러 개 찍혀 나와. 우리 이런 사진을 뭐라고 불렀다? 표정들을 보니 기억에서 삭제를 하셨군요. 그죠? 자, 우리 이러한 사진을 다중섬광 사진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다중섬광 사진. 움직이는 물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어가지고 사진 한 장에 여러 번을 이렇게 찍어서 넣는 이런 사진을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 요 A라는 물체를 한번 보자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제가 물체에다가 번호를 좀 붙여줄게요. 1번, 2번. 둘 중에 누가 먼저 찍힌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찍은 겁니다. 누가 먼저 찍힌 사진이에요? 1번이 먼저 찍힌 사진인 거 알겠죠? 1번 찍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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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찍어서 한 장에다 다 담은 거예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애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뭐 1초에 한 번이면 1초에 한 번, 0.1초에 한 번이면 0.1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찍은 거거든요. 자, 얘 1초에 한 번씩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1초 동안 이동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1초 동안 또 이만큼을 간 거고요. 그 다음 1초 동안 또 이만큼을 간 거고요. 자, 얘가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보시면 어때? 1초 동안 계속 똑같은 거리를 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얘는 아마도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겠구나. 속도가 막 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얘? 아니죠. 그럼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야, 여기 지금 약속이나 한 듯이 이쪽에 다 시커멓게 입고 와가지고 이 가장자리에 다 앉아서 나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볼 거야? 어? 지금 같은 시간 동안 계속 똑같이 1초 동안 같은 간격으로 가는 것으로 보아 이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구나. 막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일정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걸 무슨 운동이라고 불렀다? 등속운동.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호를 등호라고 하잖아. 같을 때 쓰는 거잖아요. 등자가 뭐야? 등자가 같을 등. 한자 알아요? 같을 등. 등속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자, 그럼 B를 한번 볼까요? 이 B라고 하는 애는 무슨 운동 중인가요? 얘도 등속 운동인 것 같죠? 지금 간격이 일정하게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A하고 B를 이제 비교해 보자고요. 둘 다 등속 운동인데 둘 중에 누가 더 빠르게 가고 있구나. 누가 빠르게 가는 거예요? B가 빠르게 가는 거예요. 왜? 왜 B가 빠르게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진에서 다음 사진을 찍을 때 걸리는 시간이 일정한 거야. 얘 여기 찍고 그 다음번 얘 찍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은 거야. 근데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 B가 더 많이 움직였잖아.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움직일 때 우리는 속도가 빠르다. 자,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없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가 빠르게 운동할수록 1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길다. 이러면 우리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가면 빠르다. 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떨수록 우리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요?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돼. 그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우리는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체가 빠르다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가면 빠르다. 혹은 같은 거리를 더 짧은 시간 동안 가면 더 빠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별거 아니죠. 근데 다중성광 사진이라는 거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가야 빠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자 어떤 물체를 다중성광 사진으로 찍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찍힌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찍혔어요. 이쪽이 운동 방향. 이 물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안 나나? 여기까지. 자, 이 물체는 속력이 어떻게 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 알겠어요? 자, 처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는 1초 동안 요만큼 갔어요. 1초에 한 번 찍는 카메라라고 치면 1초에 요만큼을 갔는데 점점점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1초에 저렇게 긴 거리를 갔죠. 얘는 지금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다중성광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식의 사진이 찍혀요. 이런 식의 사진.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이 찍히면 이 물체는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되는 운동을 하는 거야? 느려지는 운동을 하는 거죠. 구분하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위에 물체처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물체 주변에서 하나만 찾아보자. 점점 빨라져. 뭐?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 출발할 때, 그죠? 예를 들어 엑셀을 밟았다. 출발하면 점점 빨라지죠. 아니면 아니 무슨 방학 때 배운 보람이 없어. 여러분 내가 이 물체를 여기서 이 물체를 여기서 손을 딱 놓을 거야. 그럼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얘 속도 어떻게 돼? 빨라지죠.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 손을 딱 놓으면 얘가 떨어지면서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속도가 느려지는 운동엔 뭐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도 없다고요? 야 브레이크를 밟은 자동차 점점 느려지다가 나중에 멈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내가 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위로 던진다면 위로 집어 던진다면 위로 던진 물체는 점점 올라가면서 속도가 느려지다가 최고점에서 잠깐 정지를 해갖고 0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느려지는 운동이잖아요. 아니 왜들 이래요? 시험이 끝나고 지금 정신을 다 집에 놓고 온 거야? 자유낙하라고 하죠. 내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떨어지면서 빨라져요. 반대로 내가 여기서 집어 던져 올라가면서 느려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내가 여기서 손을 놔 자유낙하 시킬 거야.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겠지. 왜 빨라지는 거야? 자유낙하 하는 물체는 왜 속도가 빨라지는데? 중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좋아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요걸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이 물체를 지금부터 들고 있다가 손을 놓을 거예요. 그럼 얘가 밑으로 떨어질 건데 자, 이 물체는 떨어지면서 요쪽 아래쪽으로 운동을 할 거라고.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에요. 근데 얘 누가 당기고 있냐면 중력이 당기고 있을 거거든. 자, 중력이 어느 방향으로 얘를 당기는데? 여러분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중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얘 떨어지면서 아래쪽으로 운동을 할 건데 운동하는 방향으로 중력이 얘를 계속 당기는 거죠.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죠. 운동하는 방향으로 당기니까 떨어지면서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지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거꾸로 얘를 집어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로 던질 거예요. 위로. 자, 만약에 내가 이 물체를 위로 집어 던진다. 자, 운동 방향은 이쪽입니다. 위로 갈 거예요. 근데 누가 얘를 당겨요? 위로 던져도 중력이 얘를 당기잖아. 지구에 있는데 중력이 당기겠지. 어느 방향으로? 아래로. 그죠? 아래 방향으로. 봐.
내가 가는 방향과 힘이 반대로 당겨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려진다니까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얘가 가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빨라져. 가는 방향과 반대로 힘을 주면 느려져.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이해했습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물체는 왜 빨라지는 거야?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느려지는 물체는 왜 느려지는 거야?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으니까 느려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이해했어요?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빨라져요.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으면 느려져요. 자, 그러면 얘는요?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는 이 등속 운동하는 얘는 왜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물체가 등속 운동하려면, 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빨라져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느려져요. 그럼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으려면 힘을 안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힘을 안 받아야 일정한 속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등속 운동을 하려면 힘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공을 하나 놓고 발로 공을 통 차요. 자, 공이 떼굴떼굴 굴러갈 거예요. 그럼 이 공이 영원히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운동 할까요? 진짜? 안 해요. 내가 여기서 발로 공 차면 이 공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공을 통 차면 이 공의 속력이 어떻게 돼? 느려진다니까요. 왜 느려져? 왜 느려지는데? 힘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힘을 받았으니까 느려지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느려졌겠어? 가는 방향과 반대로 받았으니까 느려진 거야. 무슨 힘을 받았겠어? 무슨 힘 받았어? 이것들이 정말, 야, 바닥을 구르는 공이 무슨 힘을 받고 있냐? 가는 방향과 반대로. 아, 물론 중력을 받지만 여기서 중력의 방향은 얘 운동하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니죠. 그럼 얘가 굴러가면서 받는 그 힘의 정체는 뭐야? 마찰력. 야, 이런 바보 멍청이들아! 물체가 바닥과 물체 사이에서 마찰력이라는 걸 받아서 느려지는 거야. 마찰력을 어느 쪽으로 받았단 얘기야?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받았단 얘기야. 그러니까 느려진 거야. 이해했어? 그럼 만약에 이 바닥에 마찰이 없어. 마찰이 없는 바닥에서 내가 그걸 통 차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영원히 등속 운동 한다니까요. 진짜 일정한 속력과 방향으로 계속 간다니까? 안 멈추고? 뭔 말인지 이해해? 즉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무슨 운동을 하려면, 저 밑에 등속 운동을 하려면 물체가 힘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요. 힘을 안 받아야 등속 운동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운동, 등속 운동하는 물체 하나만 내봅시다.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아. 일정하게 계속 가. 뭐 있어요? 뭐요? 비행기요? 비요? 아, 빛. 아이씨, 너무 고차원적인데? 뭐 그렇긴 하죠. 빛은 진공에서 늘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근데 여러분이 빛이 일정한 속도로 가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하나만 대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에라이, 이렇게 한 개도 안 나온다고요?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속력으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스키장의 리프트. 혹은 무빙워크라고 알죠? 가만히 서 있으면 길이 이렇게 가는 거. 무빙워크. 공장에 가면 물건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그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이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들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 됐어요? 자, 그래서 물체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속력이 빨라져요. 반대로 힘을 받으면 느려져요. 힘을 안 받으면 일정한 속력으로 가요. 오케이? 지금 한 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우리 이제 물체의 속력을 구해봅시다. 속력 계산하는 방법 알죠?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의 단위로는 이제 주로 초를 쓸 거고, 세컨드 혹은 세크,
거리의 단위로는 미터를 쓸 거고, 그래서 시간 분의 거리를 하면 요게 그대로 속력의 단위가 돼요. 미터. 퍼세크. 이 퍼가 결국은 분수의 의미거든요. 분모에 얘가 있고 분자에 얘가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퍼로 해요. 근데 속력의 단위로 미터 퍼 세크만 있는 건 아니죠. 요 밑에 보시면 킬로미터 퍼 아워도 있고요. 그럼 킬로미터 퍼 아워는 이런 의미죠. 한 시간에 몇 킬로를 가니. 미터 퍼 세크의 의미는 1초에 몇 미터를 가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 단위에 초를 넣고 거리 단위에 미터를 넣어서 계산하면 속력은 미터 퍼 세크 단위로 나오고, 시간 단위에 아워, 1시간, 2시간을 넣고 거리에 킬로미터를 넣어서 계산하면 속력의 단위는 킬로미터 퍼 아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교했었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10m per sec가 있고 여기 18km per hour가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른 속력입니까? 자, 단순히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m per sec는 1초에 10m를 가는 빠르기라는 뜻이고, 18km per hour는 1시간에 18km를 가는 빠르기. 둘 중에 누가 빠른 건지 그냥 단순히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방학 때 공부한 보람이 1도 없네. 야, 비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단위를 맞춰야지. 통일을 해야지. 미터 퍼 세크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꾸든가 아니면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우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단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엔 킬로미터 퍼 아워부터 변환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얘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꿔가지고 둘이 누가 더 빠른지 비교하고 싶어요. 바꿀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게 결국은 분수라니까. 1시간에 18km를 가. 결국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가 바꿀 때 어떻게 해라? 이거 그냥 분수꼴로 고치세요. 얘를 분수 모양으로 고친 후 분모에 1시간을 그냥 넣으세요. 이 아워 앞에 1이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1시간을 넣으시고 그 다음 분자에 18km를 넣으세요. 자, 나는 이걸 미터 퍼 세크로 바꾸고 싶거든요. 분모에 세크를 미터를 넣으면 어떻게 해? 자, 이걸 미터 퍼 세크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자부터 보세요.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공이 몇 개 붙어요? 3개. 이것들아 창피한 줄 알아.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18000. 자, 그 다음 1시간을 초로 바꿔봐요. 몇 초? 뭐요? 1시간을 몇 초? 3600초.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왜 이래? 내년이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시는 분들이. 자, 그러면 단위가 내가 원하는 미터 퍼 세크가 되었다. 이제 숫자만 계산해주면 끝나겠구나. 자, 0 없어지고 36분의 180 하면 이게 얼마예요? 5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로 바뀌어요? 5 미터 퍼 세크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요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단위를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걸 다시 살려서 분수 모양으로 바꿔요. 그리고 킬로미터는 미터로, 아워는 세크로 바꿔주셔서 정리하면 끝. 미터 퍼 세크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얘는 5미터 퍼 세크인데 얘는 10미터 퍼 세크니 이게 빠른 거였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요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나는 미터 퍼 세크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꾸고 싶어요. 자, 이것도 가능한데 처음에 방법은 똑같아요. 얘를 어차피 얘도 1초에 10m 간다 라는 뜻이거든요. 분수꼴로 바꾸세요. 그냥 앞에 생략된 1초를 다시 살려서 1초에 10m로 일단 바꿉니다. 바꾼 다음 나는 이걸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꿀 때는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쉬워요. 근데 얘는 미터 퍼 세크는 작은 단위인데 킬로미터 퍼 아워가 저거보다 큰 단위잖아요.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초를 1시간으로 바꾸기 위해 1초는 왜 1시간은 3600초잖아요. 얘를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 내가 여기를 3600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결국 분모의 3600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분모의 3600을 곱했으니 분수를 유지하려면 분자에도 3600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분모의 3600 곱해서 3600 초로 바꾸고, 그럼 분자는 똑같이 3600을 곱해서 36000m가 돼요. 그럼 이걸 이제 3600 초면 1시간인데 36000m면 36km인데 아하 36km/h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바꿀 때는 분자 분모의 적당한 수를 똑같이 곱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꿀 때는 그냥 공 붙여서 변환하시면 되고요. 작은 걸 큰 걸로 바꿀 때는 적당한 수, 보통 3600을 곱해서 초를 시간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럼 분자에도 똑같은 수를 곱한 후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빠른 속도인지 비교를 할 수 있지. 이해했어요? 했습니까? 연습은 좀 이따 저랑 다시 해보실 거예요. 이게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고. 자,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평균 속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근데 평균 속력은 왜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속력을 계산하면 되지 평균 속력은 왜 필요하냐. 자, 여러분 너 여기 집에서부터 학원까지 걸어왔니? 집에서부터 학원까지 얼마의 속력으로 걸어왔니? 라고 얘기하면 내가 집에서부터 학원까지 로버트처럼 일정한 속력이 한 번도 안 바뀌고 걸어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좀 빨리 걷다가 신호등 걸리면 좀 서 있다가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나는 오면서 속력이 계속 바뀌었는데 얼마라고 딱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이럴 때 평균 속력을 쓰는 거예요. 저 중간중간에 속력이 계속 바뀌었지만 평균적으로 요 정도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평균 속력을 쓴단 말이죠. 속력이 안 변하고 일정하게 갈 때 그냥 속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꾸 속력이 바뀌어 그럼 이제 평균을 내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평균을 어떻게 낼 거냐? 자, 이런 식이다 이거죠. 문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안 펴셔도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자동차가 4시간을 달렸는데 처음 1시간 동안에는 시간이 아니네요. 4초를 갔네요. 처음 1초 동안에는 30m를 갔어요. 그 다음 1초에 30m. 계속 똑같이 가. 좀 다르게 가지. 에라 없네. 자, 제가 하나 만들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어떤 버스가 달리는데 아워 단위로, 자 0시간에 출발하여 처음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예를 들어 80km를 갔어요. 근데 그 다음 1시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 이만큼까지 갔고요. 중요한 건 여기가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이 150km는 처음부터 잰 거리예요. 그러면 얘는 처음 1시간 동안에는 80km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1시간 동안에는 몇 킬로를 간 거예요? 70km를 간 거예요. 그럼 지금 첫 번째 1시간하고 두 번째 1시간 동안 속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죠 지금. 그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바뀌었잖아요. 자, 그 다음 2시간째부터 3시간째까지는 얼마를 이동했냐면 250까지 갔고요. 그 다음 3시간째부터 4시간째까지는 320까지 갔다고 합시다. 자, 요렇게 갔어요. 이 버스에 4시간 동안의 총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마다 속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속력으로 간 건데, 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평균 속력은 너무 쉬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평균 속력도 속력이에요. 당연히 얘 시간분의 거리예요. 얘도 공식이. 근데 평균 속력은 앞에다가 한 글자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뭐?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요거 하나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평균 속력은 중간에 네가 얼마나 빨라졌다 느려졌다 했는지 하나도 관심 없어. 처음하고 끝에만 봐.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인데 어쨌든 총 4시간을 갔잖아요. 전체.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4시간 동안. 총 이동거리 몇 킬로를 갔어요? 중간중간에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4시간 동안 몇 킬로 갔어요? 320킬로를 갔잖아요. 그쵸? 4시간 동안 총 320킬로를 갔어. 따라서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이게 얼마냐? 80
80km/h.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평균 속력은 중간에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건 관심 없어. 제일 처음하고 제일 끝에만 봐.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총 얼마 걸렸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리 총 몇 킬로 갔니? 이것만 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전체 평균 속력은 80이지만 얘 몇 시간부터 몇 시간째가 제일 속력이 빨랐냐? 자, 이러면 이제 1시간씩 잘라서 속력을 구할 수도 있어요. 처음 첫 번째 0부터 1시간까지는 80km를 갔잖아요. 그럼 요 첫 번째 구간은 속력이 얼마냐? 첫 번째 구간만 1시간에 80km를 갔으니 시간분의 거리, 얘 제일 첫 번째 1시간 동안에는 80km/h의 속력으로 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1시간 동안에 몇 킬로를 갔어요? 70km를 갔죠? 그럼 두 번째 1시간은 평균 속력이 얼마인 거야? 여기는 70km/h인 거예요. 자, 그 다음 1시간 동안에 몇 킬로 갔는지 알아요? 100km 갔어요. 그러면 2시간부터 3시간째까지는 평균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km/h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거 얼마 갔어요? 70km 갔죠? 1시간에? 그럼 마지막 구간의 평균 속력은 70km/h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빠른 속력으로 달린 건 몇 시간부터 몇 시간째예요? 2시간부터 3시간째가 제일 빠른 평균 속력으로 달렸죠. 이해했습니까? 어느 시간 동안 제일 빠르니? 그러면 1시간씩 잘라서 그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만 갖고 속력을 각각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전체 평균 속력이 얼마니? 그러면 중간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총 걸린 시간하고 총 거리만 때려놓고 계산하시면 전체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간혹 평균 속력이라고 했더니 선생님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속력이 80이고 두 번째 구간은 70, 여기는 100, 여기는 70이니까 이거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평균 아니에요? 이따구로 말하는데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알겠어요? 각각의 평균 속력은 시간별로 잘라서 구하시고요. 전체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총 걸린 시간과 총 걸린 거리 갖고 구하는 거지, 각각의 평균 속력 다 더해서 4로 나누고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했어요?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라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중간은 신경 쓰지 마. 처음하고 끝만 봐.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안 어렵죠? 아, 좋습니다. 아이, 쉽다. 자, 그래서 여기 속력까지 했고요. 등속운동하는 물체. 자, 여러분 여기 100페이지에 등속운동하는 물체의 그래프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별표를 100개 쳐드리겠습니다. 100개.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그래프를 물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너님은 그날 집에는 다 간 줄 아세요. 알겠어? 그래프 진짜 중요해요. 그래프가 2개 나와요. 등속 운동이 뭐야? 속력이 일정한 운동, 일정한 운동. 자, 그럼 속력이 일정한 물체니까 이거 보세요.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력이면 일정한 속력으로 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봐요. 시간이 가도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해 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가로축에 나란하게 생겨야 돼요. 자, 이때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하면, 여러분 밑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이 그래프의 가로가 뭔데? 시간. 세로가 뭔데? 속력. 그럼 밑넓이를 구해보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네. 속력 곱하기 시간 뭐 구하는 공식인데? 거리 구하는 공식 아니에요? 여러분 설마 거속식 까먹은 거 아니죠? 내가 이거 헷갈리면 딱정벌레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거속식.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모르겠으면 그려놓고 보고라도 하세요. 알겠죠? 자, 얘의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더니 속력 곱하기 시간이네.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얘는 밑넓이가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구만. 그래프가 꼭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얘는 등속 운동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만약에 등속 운동이 아니야. 자, 어떤 물체가 속력 시간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자, 얘는 지금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아니죠? 얘 속력이 어떻게 되는 운동이에요? 빨라지는 운동이죠. 이렇게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속력 시간 그래프라면 무조건 밑넓이를 구하면 뭐가 나와?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은 전혀 상관없어요.
속력 시간 그래프는 무조건 밑넓이가 뭐? 이동한 거리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등속 운동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알겠어? 자, 그 다음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니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 아닙니까? 그럼 봐봐요. 얘가 등속 운동을 해요. 처음 1초 동안 요만큼을 갔어요. 그 다음 1초도 요만큼, 그 다음 1초도 요만큼, 그 다음 1초도 요만큼. 그럼 얘의 이동한 거리는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례관계 그래프. 자, 이때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자는 거냐? 자는 거냐고? 기울기 어떻게 구해? 이것들이 야!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고! 즉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아니에요? x분의 y 한 개 기울기 아니에요? 근데 x축이 시간이잖아요. y축이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뭐 구하는 공식이야? 속력 구하는 공식인데 기울기가 속력이구만. 자, 다시. 속력 시간 그래프는 뭐? 밑넓이가 이동거리.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뭐? 기울기가 속력. 머릿속에 새겨라. 아주 이거는 여러분 이번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갈 거면 이건 까먹으시면 안 돼요. 구구단 같은 거예요. 다시 속력 시간 그래프는 밑넓이가 이동거리.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속력. 이 두 가지는 그냥 오늘 머릿속에 새겨라. 다음 주에 물어봤는데 안 나오면 너네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거야. 두 개밖에 안 돼. 속력 시간 그래프는 밑넓이가 이동거리.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속력. 알겠어? 외워주세요. 그리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그래프 두 개는 이렇게 생겼다. 꼭 외워두시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그래프가 문제에 나오면 제일 먼저 뭐를 봐야 되게요? 그래프가 문제에 나오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 뭐라고? 그렇죠.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래프 이름을 봐야죠.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이름을 붙여주는데 왜 안 보는 거야? 자, 잘 보십시오. 이동 거리예요. 시간이고요. A, B. 자, 요 두 물체를 보고 지금부터 제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1. A와 B는 등속 운동 중이다. OX. A와 B는 등속 운동 중이다. OX. 뭐라고? 왜 X인데? 왜 X인데? 뭐가? 야, 옆에 쟤네들 눈비 봤어? 야, 봐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가 뭐가 일정하면? 기울기가 일정하면 등속운동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얘네 둘 보세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인데 A 기울기 일정해 안 해? 일정한데요? B 기울기 일정해요 안 해요? 일정한데요? A와 B 모두 무슨 운동 중이에요? 등속 운동 중이에요. 둘 다 등속 운동 중인데 누가 빠른 거예요? 누가 속력이 빠르다는 거야? A가 빠른 거예요. 기울기가 속력이잖아요. A가 기울기가 크잖아요. A가 B보다 속력이 빠른 상태로 둘 다 등속 운동 중인 거예요. 이해했어? 아, 진짜로? 이해했어? 자, A가 B보다 힘을 많이 받고 있다. OX. A가 B보다 힘을 많이 받고 있다. OX. 왜 X야? 대답할 수 있어? 왜 X인지? 어디가 틀렸어, 이 말이? 그래! 둘 다 등속운동 중이잖아요. 등속운동은 힘을 안 받아야 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둘 다 힘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아야 등속운동을 하죠. 힘을 안 받는데 어떻게 더 빨리 가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입니다. 애초에 출발을 빠르게 한 거예요. 출발할 때는 힘을 줬겠죠. 하지만 지금 운동 중이잖아요. 등속 운동 중만 본 거예요. 운동 중에는 힘을 안 받아야 등속 운동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건 둘 다 힘을 안 받고 있어. 의 의미야. 둘 다 힘을 안 받고 있어. 근데 지금 A가 빠른 거야. 이해했어요? 자, 마지막 질문.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OX.
그럼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점점 멀어져요. 자,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면 이걸 속력 시간으로 바꿔보면 쉬워요. 둘 다 등속 운동 중이니까 속력 시간으로 바꾸면 어떤 모양이 돼요? 가로축에 나란한 모양. 맞죠? 가로축에 나란한 모양. 자, 근데 A가 속도가 더 빠른 상태잖아요. A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럼 B는 뭐 한 요 정도 오겠죠. A가 B보다 빠른 상태로 등속 운동 중이에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무엇이 이동거리다? 민넓이가 이동거리다.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보세요. A 같은 경우는 이만큼 이동할 때 B는 요만큼 이동한 거거든요. 그럼 A가 이동한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뺀 나머지 이게 A와 B 사이의 거리 차이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A가 이만큼 갈 때 이만큼 전체 B는 요만큼 가거든요. 그럼 A가 이동한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 이만큼이 남아요. 요 둘 사이의 넓이 차이가 가면 갈수록 커지죠. 저 넓이 차이가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 가면 갈수록 넓이 차이가 많이 나네. 가면 갈수록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구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자, 만약에 여기에 눈금을 줘. A와 B는 3초 때까지 A의 이동거리는 6m, B의 이동거리는 예를 들어 3초? 2초로 합시다. 2m. A와 B의 기울기의 B는 몇 대 몇? 기울기 B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기울기는 X분의 Y, X분의 Y. A의 기울기는 2분의 6해서 3이죠. B의 기울기는 2분의 2해서 1이죠. A와 B의 기울기의 B 몇 대 몇? 3대 1이죠. A가 B보다 몇 배 빠르다? 3배 빠르다. 기울기가 속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A의 속력이 지금 2분의 6, 3m/s인 거고요. B의 속력은 2분의 2, 1m/s인 거예요. 지금 A가 B보다 기울기가 3배 크고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3배 빠른 거예요. 하지만 둘 다 힘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등속운동 중이니까.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이 두 개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등속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등속운동에 제가 별표 100개 쳐드렸어요. 등속운동의 예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이제 자유낙하로 가죠. 여러분, 자유낙하는 아까 다 했어요. 예, 손 딱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진다.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면서? 빨라지면서.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내가 바보라고 불러줄 거야. 자,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를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누가 먼저 떨어지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거 내가 방학 때 보여도 줬어. 보여도. 내가 이거 우기지 말라고. 가벼운 물체, 무거운 물체 동시에 떨어뜨려요. 정말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는가? NO!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알겠어요? 가벼운 게 먼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이 볼펜하고 책상을 동시에 떨어뜨려도 바닥에 동시에 떨어져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둘 다 떨어지면서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떨어지면서 속력은 빨라져요. 왜 빨라진다고요? 둘 다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중력, 힘을 받잖아요. 가는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받으니까 떨어지면서 당연히 빨라지죠. 빨라지는데 둘이 그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상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다 속력이 똑같이 빨라져요. 얼마씩 빨라지더라? 1초당 9.8 머릿속에 새겨진 숫자가 나온다. 그죠?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딱 떨어뜨리면 가볍든 무겁든 똑같이 1초당 9.8씩 속력이 동일하게 빨라져. 자, 그러면
내가 자유낙하를 시켰어. 처음에 떨어지기 전에는 속력이 빵이죠. 아직 잡고 있어요. 아직 안 떨어졌어. 속력이 0이야. 자, 내가 손을 딱 놨습니다. 1초 지났어요. 1초. 0초 때를 시작으로 1초 지났어요. 자, 1초 때는 이물체의 속력이 얼마가 된다? 1초당 9.8m/s씩 빨라지니까 0초 때 속력은 0이었고요. 1초 때 속력은 9.8m/s가 돼요. 자, 그 다음 1초를 또 떨어뜨려서 2초가 되었어요. 2초 때 이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돼요? 1초당 9.8씩 빨라진다니까. 더 해봐, 더 해봐. 1초당 9.8씩 빨라지면 2초 때 속력은 얼마야? 19.6m/s. 그 다음 1초를 또 떨어뜨려. 더 빨라져. 그럼 3초 때 이물체의 속력은 얼마야? 덧셈 안 할 거야? 머리 안 써? 자, 19.6에서 다시 9.8 또 더해줘요. 그럼 얼마야? 29.4m/s가 된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 다음 1초를 또 떨어뜨리면 또 이거에 9.8이 더해진 만큼 속력이 된다고요. 가볍든 무겁든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다? 책 있니? 네? 책 있어?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다 9.8씩 속력이 빨라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9.8이라는 속도가 아주 중요해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자유낙하할 때 1초당 9.8씩 빨라지니 이 9.8이라는 숫자가 아주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9.8을 뭐라고?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이름도 붙여줬단 말이야.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무겁든 가볍든 관계없이 1초당 9.8씩 똑같이 속력이 빨라지는구나. 이걸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해야지. 이렇게 붙였다고요, 이름을.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이렇게 생겨요. 1초 떨어지면 9.8, 2초 떨어지면 19.6, 3초 떨어지면 29.4, 1초당 지금 얼마씩? 9.8씩 일정하게 빨라지고 있네요.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딱 얼마가 나와? 1초당 9.8씩.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9.8, 즉 얼마가 딱 나오는 거야? 중력 가속도 상수만큼 나오는 거야. 아까 등속운동의 그래프랑은 모양이 다르죠? 등속운동은 속력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가로축에 나란하게 생겼었어. 왜냐면 걔는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근데 자유낙하는 아니야. 자유낙하는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지니까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그래프로 바뀌는구나. 하지만 등속운동이든 자유낙하든 공통점이 하나는 있어. 뭐?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를 구하면 그게 이동한 거리가 된다는 건 똑같아요. 따라서 얘 3초 동안 자유낙하했다? 그럼 3초 동안 몇 미터나 떨어졌니?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3초 때까지의 밑넓이를 구하시면 떨어진 높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등속운동이든 자유낙하든 똑같아요. 밑넓이를 구하면 이동거리가 나오는 건.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질문. 여기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가 있습니다. 얘는 질량이 1kg, 얘는 질량이 2kg. 똑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킨다고 칠게요. 둘이 바닥에 동시에 떨어지는 건 알겠어요? 높이만 같으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떨어져요. 자, A와 B라고 할게요. 두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같다. OX. 중력 가속도라고 하니까 헷갈리나? 두 물체의 중력 가속도 상수는 같다. OX. 중력 가속도 상수가 뭐라고요? 1초의 속력이 얼마씩 빨라지지? 이게 중력 가속도 상수예요.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당 속력이 얼마씩 빨라진다? 9.8씩. 무겁든 가볍든 똑같다고. 자, 두 물체의 중력 가속도 상수는 같다. OX. 맞습니다. 무겁든 가볍든 똑같이 떨어져요. 자, A와 B가 받는 중력은 다르다. OX. A와 B가 받는 중력은 다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다 한 표 나왔어.
A와 B가 받는 중력은 다르다. OX. 아이 자기 의견을 피력해봐. 중력 같아요, 달라요? 희상아, 늦게 왔으니 대답해봐. 쟤네들이 받는 중력 같아, 달라? 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말하는 거야. 같을까, 다를까? 누가 더 많이 받아요? 자, 알고 대답한 거야? 중력은 다르게 받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걸 진짜 많이 헷갈리시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중력 가속도는 같다며요. 무거운 애나 가벼운 애나 1초에 9.8씩 빨라지는 건 똑같다며요. 네. 중력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게 맞아요. 그러나 중력은 달라요. 중력이 뭐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자, 1kg짜리는 지금 중력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이 1kg짜리를 지구가 얼만큼의 힘으로 당기고 있게요? 여러분, 물체가 받는 중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호호. 자, 그럼 이 얘기를 해드리죠. 여러분, 중력의 다른 말이 뭐게요? 중력을 다른 단어로 바꿔봐요. 중력의 다른 말은 무게입니다. 무게랑 질량은 그럼 같은 건가요? No. 무게랑 질량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3 과학을 배우셨다면 앞으로는 무게와 질량을 구분하셔서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너 몸무게가 몇 킬로니? 60킬로요. 자, 이건 사실 틀린 말이다 이거예요. 몸 무게요? 무게면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나오면 안 돼요. 너 몸 질량이 얼마니? 이래야 정확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질량이 단위로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무게는 중력, 즉 힘이에요. 힘. 지구가 얘를 얼마의 힘으로 당기고 있나? 힘의 단위는 뭐더라? 그렇죠. 얘는 단위가 뉴턴으로 나와줘야 돼요. 무게는. 중력이 지구를 몇 중력이 지구를 비쳤나봐요. 중력이 물체를 몇 뉴턴으로 당기고 있니? 이게 무게예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A는 질량이 1kg인 거예요. 질량이 1kg. 그럼 중력이 이 A를 당기는 힘은 몇 뉴턴일까요?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어떻게 바꾸더라? 질량 1kg이에요. 이걸 뉴턴으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 곱하기 9.8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9.8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9.8 맞습니다. 중력, 가속도, 상수. 그럼 봐요. 가벼운 애나 무거운 애나 이건 안 바뀌어요. 9.8 똑같이 받고 있잖아요. 1초당 9.8씩 빨라지는 그거예요. 근데 질량이 다르잖아요. A는 1kg, B는 2kg란 말이에요. 그럼 A는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얼마냐면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1kg 곱하기 9.8에서 얘는 9.8 뉴턴으로 지구가 얘를 당기는 거고요. B는 2kg 곱하기 9.8에서 얘는 19.6 뉴턴으로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자, A와 B 중에 중력을 누가 더 크게 받고 있어요? B가 더 많이 받고 있네요. 중력은 무거운 애가 더 많이 받아요. 이건 맞아요. 중력은 무거운 애가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중력, 가속도, 상수는 가벼운 애나 무거운 애나 똑같아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중력은 무거운 애가 많이 받아요. 근데 떨어질 때 중력, 가속도, 상수는 무겁든 가볍든 똑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내가 여기 1kg짜리 수레하고 2kg짜리 수레가 있어요. 응? 2kg짜리 수레는 짐을 실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1kg짜리 수레도 밀고 가고 2kg짜리 수레도 밀고 가는데 둘이 속력을 똑같이 밀고 가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힘을 더 많이 줘야 돼요? 2kg짜리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둘이 똑같은 속력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을 똑같이 주면 얘는 무겁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게 나와요. 그죠? 둘이 똑같은 속도로 밀고 가려면 무거운 애는 힘을 더 줘야 돼요. 여러분,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를 떨어뜨리는데 바닥에 동시에 떨어지려면 무거운 애를 더 세게 당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무거운 애를 더 세게 당겨야
바닥엔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자, 다시. 가벼운 애, 무거운 애, 중력은 누가 더 많이 받아요? 무거운 애가 많이 받아요. 여기 1kg, 2kg를 다시 비교해보자. 중력은 누가 더 많이 받아? A야, B야? B가 더 많이 받아요. 몇 배나 많이 받아요? 2배 많이 받아요. 질량이 2배면 힘도 2배 받아요. 자,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져요. 왜? 둘이 뭐는 똑같거든요. 중력, 가속도, 상수는 똑같거든요. 1초의 속도가 얼마씩 빨라지냐?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왜? 무거운 애가 힘도 그만큼 더 많이 받으니까 바닥엔 동시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중력을 더 많이 받는다와 중력, 가속도, 상수가 더 크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자연학화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쇠구슬과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렸더니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던데요?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는 똑같이 떨어진다면서요? 여기선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는데요?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대답해봐요. 깃털과 쇠구슬은 쇠구슬이 깃털보다 중력을 더 많이 받았다. OX. 쇠구슬이 깃털보다 중력을 많이 받았다. OX.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쇠구슬은 무겁고 깃털은 가볍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애가 힘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는 무거운 애를 더 세게 당겨요. 자, 중력은 쇠구슬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럼 쇠구슬이 중력을 많이 받아서 더 빨리 떨어졌다. OX. 그럼 왜 빨리 떨어졌어요? 여러분, 쇠구슬이 중력을 많이 받은 건 맞아요. 왜? 무거우니까. 하지만 쇠구슬이 중력을 많이 받아서 먼저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 왜 빨리 떨어진 거예요?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빨리 떨어졌죠? 여긴 뭐가 있었어요? 공기가 있었네요. 쇠구슬과 깃털 중에 누가 공기의 저항을 더 많이 받았어? 깃털이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았어요. 깃털이라는 애 자체가 원래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깃털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진 거지 중력을 적게 받아서 늦게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공기가 없어. 자, 진공이야. 진공이 없을 때 둘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지는지 알아요? 진짜로 둘이 똑같이 떨어져요. 그때는 공기 저항이 없이 뭐만 받으니까? 중력만 받으니까.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해 안 되는 거.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야 돼요, 여러분. 방학 때 했던 거. 이해돼, 안 돼? 자지 말고 이것들아. 자,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잠 깨고요. 오늘 뒤에 일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말인지 알아듣어서 이런 거였다. 자, 105페이지도 있는데 105페이지는 자유낙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를 시켰더니 0초부터 0.05초까지 낙하를 했는데 처음 0.1초 동안 떨어진 거리 재고, 그래서 여기에 속력을 계산하고 그 다음 또 0.1초 동안 거리를 계산해서 평균 속력을 계산한 다음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속력이 얼마나 빨라졌냐? 0.1초 동안 지금 0.98이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0.1초 간격으로 측정한 거기 때문에 0.1초당 0.98m/s씩 빨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0.1초당 이만큼 빨라졌으면 1초당은 얼마씩 빨라졌다는 얘기야? 9.8씩 빨라졌다는 얘기죠. 1초당 재려니까 너무 이게 떨어지는 높이가 높아야 돼서 0.1초당으로 측정한 것뿐이에요. 0.1초에 9.8씩 빨라지고 있네요. 그럼 1초당은 0.1초에 0.98씩? 그럼 1초당은 9.8씩 빨라지겠구나. 진짜로 9.8씩 빨라지네를 확인하고 싶은 실험이에요. 그래서 자유낙하 하는 애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0.1초당 0.98씩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1초당은 9.8씩 빨라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요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면 되고, 여러분 106페이지를 잠깐 펴볼게요. 우리 요 그래프는 참 많이 봐서 이제 알겠다. 이동거리 시간은 뭐? 기울기가 속력 나와야 돼. 이동거리 시간은 기울기가 속력. 근데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 물체의 운동을 좀 해석해 볼까요? 자, 이 물체는 처음 1초까지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 1초까지. 등속 운동하는 거 알겠어요? 처음 1초까지 얘 속력 얼마예요? 뭘 구하면 속력이 돼요? 기울기. 처음 1초 때까지 기울기가 얼마예요? 50m/s. 얘 첫 번째 구간에는요 50m/s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 구간을 좀 보세요. 나 구간에선 어떻게 움직였나요? 저기선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나 구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쵸? 얘 여기 봐봐요. 시간이 가도 이동거리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해. 무슨 뜻이야? 안 움직였어요. 정지한 거예요. 정지. 1초부터 2초까지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다가 2초부터 3초까지는 다시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중인데 2초부터 3초 때까지는 속력이 얼마로 운동을 했어요? 뭘 구하면 돼요? 기울기.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속력. 자, 기울기 구해봅니다. 1초 동안 거리가 얼마? 50부터 120이면 얼마를 간 거예요? 70을 간 거죠? 그럼 1초에 70m를 갔으니 속력이 얼마야? 70m/s. 0초부터 1초까지는 50m/s로 등속 운동. 2초부터 3초까지는 70m/s로 등속 운동. 1초부터 2초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다인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1번. 이 물체 가나다 중 가장 많은 힘을 받은 구간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은 힘을 받은 구간. 가장 많은 힘을 받은 구간. 나요? 나 왜요? 훌륭합니다. 그럼 정지에 있으면 힘을 받나요? 자, 여러분. 물체가 힘을 받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1. 등속운동, 2. 정지. 둘 다 힘을 안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물체는 한 번도 힘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등속운동도 힘을 안 받는 거고요. 정지에 있는 것도 힘을 안 받는 거예요. 이해됐어? 등속운동
운동이 힘을 안 받는다고 얘기한 건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지에 있는 것도 힘을 안 받는다를 안 배웠죠? 기억해 두세요. 정지도 힘을 안 받아요. 따라서 이물체는 모든 구간에서 다 힘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물체의 3초 때까지의 총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3초 때까지의 총평균 속력. 어떻게 구할 거예요? 3초 때까지 총평균 속력. 여러분, 제가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랬죠?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총 시간분의 총거리예요. 제가 3초 때까지 구하라 그랬어요. 3초 때까지니까 총 걸린 시간 3초. 그동안 총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120m. 중간에 멈췄었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평균 속력은 그딴 거 생각 안 합니다. 처음하고 끝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총 3초 동안 총 120m를 간 거잖아요. 안 그래요? 평균 속력 얼마예요? 이게 총평균 속력이에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평균 속력은 중간은 안 봐요. 처음하고 끝만 보세요. 오케이. 되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엔 이 똑같은 그림을 이동거리 시간이 아니고요. 속력 시간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러면 이물체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속력 시간으로 바꿔버리면 0초부터 1초 때까지는 속력이 어떻게 되는 운동? 0초부터 1초 때까지는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한 거예요. 1초부터 2초 때까지는 뭐 한 거예요? 1초부터 2초 때까지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그죠? 2초부터 3초 때까지는 다시 빨라지는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이름 하나 바뀌면 완전 다른 운동이 되는 거죠. 자, 이물체가 가장 힘을 많이 받은 구간은 어디입니까? 그럼 힘을 안 받은 구간은 어디예요? 나죠. 등속 운동을 했으니 나는 힘을 안 받았어요. 그럼 가하고 다는 빨라졌죠. 빨라졌으면 힘을 받은 거예요.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졌어. 여튼 속력이 변했어. 그럼 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힘을 더 많이 받았어요? 가예요, 다예요? 다에서 더 많이 받았어요. 왜요? 같은 시간 동안 속력이 더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속력이 많이 변했다는 건 그만큼 힘을 많이 받았구나 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가다에서 힘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속력이 변했으니까. 근데 많이 변한 다에서 힘을 더 많이 받은 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동거리 시간일 때랑 속력 시간일 때 뭐가 다른지. 자, 이물체의 3초 동안의 총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구해요? 평균 속력은 똑같아요. 총시간분의 총거리. 이건 안 바뀌어요. 자, 총시간 3초. 3세크. 총 걸린 시간. 총 거리는요? 아까는 Y축이 거리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읽으면 총 이동한 거리가 됐지만 이제는 Y축이 거리가 아니라 속력이거든요. 그럼 얘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알아요? 속력 시간 그래프는 뭐요? 민넓이가 이동거리. 3초 동안의 총 이동거리는 3초까지의 총 민넓이를 구하시면 나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해했어요? Y축이 이동거리였으면 그냥 얘를 읽으면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요. Y축이 속력이면 이 그래프에 3초 때까지 민넓이를 다 계산해서 분자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 요 사각형 넓이, 요 사다리꼴 넓이 다 구해갖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평균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래프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Y축이 이동거리냐 속력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운동이 돼버려요. 알겠니? 할 수 있겠죠? 어렵습니까? 쉽죠?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 107페이지도 가시면요. 요거. 얘는 속력 시간이잖아요. 자, 이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물체는 어떻게 운동을 한 걸까요? 0초부터 3초까지는 속력이 빨라졌어요. 3초부터 8초까지는 등속 운동을 했어요. 일정하죠? 8초부터 10초까지는
느려졌어요. 맞죠? 자, 그러면 0초부터 3초까지는 힘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0부터 3까지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어느 방향으로? 빨라졌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빨라져요?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빨라지는 거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3초부터 8초까지는 힘을 3초부터 8초까지는 힘을 안 받았죠. 등속 운동을 했잖아요. 등속 운동은 힘을 안 받는 거죠. 8초부터 10초까지는 힘을 받았는데 어느 방향으로 받았어요? 운동 방향의 반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려진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나고 가는 힘을 안 받았고 가다만 힘을 받았으니 가다 중에서만 물어볼게요. 가다 중에서 누가 더 힘을 많이 받은 걸까요? 언제 더 많이 받은 거예요? 힘을 언제 더 많이 받았냐는 뭘로 보는 거예요? 속력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요 3초 동안 0에서 10까지 변했죠. 근데 다는요 2초 동안 10에서 0까지 변한 거예요. 자, 누가 더 속력이 빠르게 변했어요? 다가 더 빠르게 변했죠. 똑같이 속력이 10만큼 변하는데 가는 3초 걸렸고 다는 2초 걸렸잖아요. 더 빠르게 변한 쪽이 힘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힘은 다에서 더 크게 받은 거예요. 근데 운동 방향이랑 반대로 받은 거죠. 이해했습니까? 뭔 얘기인지? 오케이. 자, 이물체의 10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무조건 평균 속력은 총시간분의 총거리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총시간분의 총거리. 그럼 시간은 총 얼마? 10초. 총거리는요? 얘 속력시간이에요. 속력시간은 뭐? 밑넓이가 이동거리. 10초 때까지의 총 밑넓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서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총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무조건 평균 속력은 총시간분의 총이동거리. 만일 속력시간 그래프로 나오면 밑넓이로 거리를 구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물체가 힘을 받지 않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힘을 받지 않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힘을 받지 않은 게 몇 초부터 몇 초까지예요? 3초부터 8초까지죠. 그럼 3초부터 8초까지만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3초부터 8초까지의 밑넓이만 구하면 힘 받지 않는 동안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3초부터 8초까지 밑넓이가 얼만데? 밑변 곱하기 높이. 사각형이니까. 그러면 밑변이 3부터 8까지니까 5. 높이가 10. 총 50m는 힘을 안 받고 간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해요? 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겠죠? 물체의 평균 속력.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B에서의 평균 속력만 물었잖아요. 그럼 B만 보시면 돼요. B는 속력이 일정한데요? 그럼 얘는 굳이 평균 속력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속력이 일정하게 갔잖아요. 그냥 이 속력이 B의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평균 속력을 총시간분의 총거리 하려면 속력이 변하는 애들이나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B에서는 속력이 안 변하고 갔으면 지 속력이 그냥 평균 속력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0초부터 9초까지 총평균 속력을 구해라 그랬으면 시간 9초분의 총이동거리 사다리꼴 밑넓이 해갖고 집어넣어서 진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경우는. 오케이? 이해됩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A에서 물체의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A가 어딘데요? 속력이 빨라지는 구간이네요. 자, 속력은 일정하게 빨라지고 있는 게 맞아요.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얘? 이동거리가 증가를 하긴 해요. 가고 있으니까 이동거리 증가를 하긴 하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어떤 운동의 특징이에요? 등속운동. 등속운동하는 물체는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했었어요. 왜냐면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1초마다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든요. 근데 얘는 속력이 빨라지는 중이에요. 그럼 이동거리가 증가를 하긴 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할까요? 여러분 얘처럼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에 우리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빨라지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만약에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면 이동거리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례 그래프가 나왔었어요. 근데 얘는 속력이 빨라져요.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뭐 어쨌다고요? 이동거리 시간은 기울기가 속력이거든요. 근데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기울기가 커지는 그래프 어떻게 생겨요?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어떤 모양의 그래프죠? 기울기가 커진다. 기울기가 커진다. 이렇게 생겨야 기울기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울기가 커지는 그래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속력이 빨라지는 물체라면 거리 시간은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래프로 돼. 그러면 이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경우는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가면 많이 간 거예요. 이해했어? 희창 듣고 있는 거 맞아? 네. 자, 요 그래프까지 이해했으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얘네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A는 어떤 운동 중이에요? 속력이. A는 속력이, 이거 지금 속력 시간 그래프예요. A는 속력이 어떻게 되는 운동 중? 느려지고 있는 거 알겠어요? 20에서 시작해서 느려져 갖고 빵이 되고 있잖아요. 맞죠? B는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죠. 0에서 시작해서 20으로 가고 있잖아요. A는 느려지는 거고 B는 빨라지는 거예요. 자, 1번. A와 B의 5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같다. OX. A와 B의 5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같다. OX. 5. 속력 시간에서 뭐가 이동거리야? 민넓이가 이동거리. 민넓이가 이동거리. A의 민넓이는 이만큼. B의 민넓이는 이만큼. 두 삼각형 민넓이가 같죠? 맞습니까? 둘이 이동한 거리는 같은 거예요. 자,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OX.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OX. 대답해봐. 왜 망설여? OX. 5요.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총시간분의 총거리. 근데 얘네들 민넓이가 같으니까 총 이동거리 같죠. 그 다음 어쨌든 둘 다 5초 동안 갔으니까 총 걸린 시간도 같죠. 평균 속력은 총시간분의 총거리인데 총시간도 같고 총거리도 같아. 그럼 평균 속력이 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까? 자, A와 B가 만났을 때 둘이 속력이 같다. OX. A와 B가 처음에 출발을 해서 이게 만난다고 하니까 좀 애매한가 보네요. A와 B가 이렇게 출발한다고 해봅시다. 이 그래프를 보고 요 얘기를 해보세요. A와 B가 A는 이쪽에서 출발하고 B는 이쪽에서 출발해서 A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고 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반대쪽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와 B가 너무 어렵나? 만나는 순간 속력은 같다. OX. 좀 어렵긴 한데 만나는 순간 속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이 A와 B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몇 미터나 될까요?
이거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해요? A와 B의 이동거리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동거리 어떻게 계산해요? 속력시간에서 민넓이죠. 어차피 둘이 민넓이 똑같으니까 한 번만 계산하시면 돼요. A를 한번 계산해보면 요 A 그래프의 민넓이 삼각형 밑변 5 곱하기 높이 20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야죠. 그러면 50m거든요. A도 50m, B도 50m를 간 거잖아요. 지금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50m인 상황이에요. 맞죠? 그래서 둘 다 끝에서 출발하여 끝에 도달한 상황이잖아요. 둘이 만날 때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속력이 같아질 때가 딱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둘이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 둘이 만날까요? 자,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 A는 몇 미터를 온 상황이냐면 A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왔을 때 이때 A와 B의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이죠. 자, 이만큼이면 전체 몇 미터를 온 거예요? 요만큼의 넓이만 구하면 얘가 몇 미터 온 건지 알 수 있죠. 얘 지금 몇 미터 온 상황이에요? 50의 4분의 3이니까 계산하기가 좀 그러네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면 좀 쉬울까요? 이렇게 나눠드리면 좀 쉬울까요? 이렇게. 전체가 50m잖아요. 근데 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A는 그 중에 요만큼을 온 상황. 50에 4분의 3을 온 상황이죠. A는 전체의 4분의 3 지점에 왔을 때가 B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고 그 순간 B는 몇 미터를 갔어요, 여러분? 그 순간 B는 여기에서 출발하여 자기 그래프의 민넓이 요만큼을 간 거예요. 어차피 B도 전체 다 움직이면 이만큼을 가거든요. 그 중에 얼마를 온 거예요? B 전체 중에 4분의 1을 간 거예요. 맞습니까? B 입장에서는 전체의 4분의 1 여기 온 거예요. A가 전체의 4분의 3, B는 전체의 4분의 1 왔을 때 둘이 2점. 속력이 10m/s가 되는 점. 둘이 속력이 같아졌네요. 둘이 만났을 때 속력이 같아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둘이 한가운데서 만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가 요만큼 이동하고 B가 요만큼 이동했을 때가 둘이 만나는 순간인데 합쳐보면 그게 50m거든요. 둘이 전체의 4분의 3이 되는 지점에서 만났고 그때 속력이 같아지긴 했구나. 하지만 중간 지점에서 만난 건 아니구나. 까지도 할 수가 있죠. 좀 어렵긴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여튼 여기까진 안 가더라도 그래프를 보고 얘가 이동한 거리, 속력 시간이니까 민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평균 속력,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 대신 민넓이를 넣으면 되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응? 여기까지 싹 제가 숙제로 내드릴 거고요. 뒤쪽도 실력 문제까지 숙제로 내드리고 일은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죠.